냉철한 분석, 따뜻한 시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 했던 뉴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검증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금 첫 시험대에 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제하고 어제 있었잖아요. 예. 원래 오늘 인사청문회 채택이 정상적이라면 되는 건데 보고서 채택. 네, 안 됐습니다. 안 됐죠? 29일 날 표결하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에 아마도 뭐 물 위에 접촉들이 있겠죠. 월요일 날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사실상 사과 기자회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장전입 논란이 제일 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청문회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만 끝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작도 안 했죠.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위장 전입 전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거고요. 그렇죠. 임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 이런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예,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임 실장이 뭐라고 사과했어요? 임 실장은 이제 취지는 지키겠지만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당은 이 발언이 좀 이상하다. 예, 그냥 고개를 예. 숙이는 게 아니라 뭐 예. 선거 때 다르고 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임 비서실장은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연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 관련 사실에 대해서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라고 다 똑같은 위장전입이 아니다. 이런 논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해명에 따르자면은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교사였는데 좀 편한 지역에 배정을 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했었다. 그런데 배정은 못 받았다. 네, 뭐 그만뒀다, 뭐 이런 예, 거죠. 예. 강경화 후보자는 외국에 살다가 귀국할 때 딸이 이제 이화여고 본인이 여기를 나왔더라고요. 네. 여기에 이제 갔으면 해가지고 친척집에 위장 전입을 했다. 예. 김상조 후보자는 부인이 교사인데 지방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아들이 이제 친척집에서 학교 다니게 하려고 첫 번째 위장 전입하고 두 번째는 해외 연수 갔을 때 우편물을 좀 친척이 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 이게 각자의 주장입니다. 네. 이 판단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텐데 지금 이 여권 뭐 임종석 실장이나 이런 공식적 또 비공식적 이야기들은 뭐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은 아니지 않냐. 과거 정부 때도 이 자녀 문제는 좀 질타는 받았지만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걸 좀 엄정하게 본다면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5대 원칙을 말할 때 부동산 투기하고 위장 전입은 별개의 이야기로 했어요. 따로따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위장 전입은 되고 저런 건 안 되고 애초에 하여튼 선거 때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될 텐데 청와대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그다음 야당하고 민심의 문제가 있겠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관계자는 투기나 명문교에 가기 위한 위장 전입에 혹독한 비판이 있어서 포함시킨 내용인데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기계적일 수는 없지만은 내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국정자문위에서도 논의를 해준다면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면요. 사실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인기라 그래야 됩니까? 능력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증 기준이 약간 느슨해지고 다른 사안으로 해가지고 조금 미운 털이 이렇게 박힌 사람한테 대해서는 검증 기준이 원래 엄격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뭐 투기는 아닌데 자녀 교육용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야당들 지금 자세는 어때요? 야당은 이제 청문회 기간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제 위장 전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지만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약속 아니냐? 그렇죠. 뭐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라 그랬냐? 예, 예. 그래서 이제 별도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모자라다. 대통령이 직접 해라. 네, 뭐 좋은 거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예, 뭐 안 예. 좋은 거는 비서실장이 하냐.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발언의 조금 구체적인 표현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로 가름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낙연 후보자는 뭐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근데 이제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을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오히려 좋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선제적으로 좀 강하게 나갈 그러니까요. 필요도 있을 수 있는 어쨌든 좀 흠집이 가고 있어요. 제가 한참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생기면 민정수석실에 타격이 갈 겁니다. 거기서 검증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면은 적폐청산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듣기로 좀 여권에서 좀 여러 인사들을 입각시키려고 접촉을 했는데 스스로 아유 나는 이 5대 원칙에 걸려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손때레를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조기에 맞을 매를 맞고 예.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 공감대하고 잣대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나마 지금이 분위기가 좋을 때고 야당도 조금 못 이기는 척하면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때거든요. 예, 예. 중반으로 넘어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정말로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과하는 게 옳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